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옥내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에서 무사히 출연하셨습니다. 그걸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사한 상태인지 무사하지 않은 상태인지 네. 무증상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지고 네. 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검사를 화사님이 먼저 받으시면은 그러면 제가 그러면 네. 의심 나면 검사 받자. 의심 나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소도 물론 인력 충원도 되고 있고 만반의 네.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또 먼저 받으셔야 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의심이 나는 즉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명하십니다. 검사 많이 받고들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검사율이 생각보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많이 올라갔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곳곳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사 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진자 찾아내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무증상자를 이제 찾아내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유증상이 있는데도 사실 검사가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증세가 있거나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아니한 뭐 이런 자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작용했을 텐데 네. 그런 분들도 지금은 경각심이 좀 올라가서 이 전면적인 이제 선제적인 검사 덕분에 네. 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조금은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빙하가 준비하셨네요. 오늘 어떤 뉴스의 비밀을 파헤치겠습니까? 네, 이 뉴스 꼭 해야 되는가 약간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징계는 태산 명동의 정직 2개월이었다. 네. 네, 역시 그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식인데 그거 안 다루면 뉴스가 안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뤄야 돼요. 자, 오늘 새벽 4시에 결론 났어요. 이분들 밤 새신 거예요? 그런 거죠. 사실 뭐 한 자정 정도의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네. 새벽 4시에 이게 결론이 나와가지고 네. 상당히 기자들이 많이 진이 빠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히 그냥 뉴스를 보면 되는 입장이니까 예. 한편으로는 뭐 고소한 느낌도 있고 아닙니다. 기자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아니, 네. 너 아예 그 수고하셨다 그래야지. 네, 정말 또 수고 그렇게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시면은 네. 우리 자, 법무부와 기자 여러분. 네. 예, 이미 언론에는 다 나갔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결론 난 부분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정직 2개월이 결론이고 징계 청구된 내용 6개 중에 4개가 인정됐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고요. 네. 일부는 불문에 붙였고 일부는 무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파장과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있을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절충을 하고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뭐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재판부 사찰 의혹하고 이 채널A 사건 이른바 이제 그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네. 윤석열 총장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 이 내용. 그리고 이제 인용이 된 거네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예. 이런 것들은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감찰을 하려고 예. 그 검사들을 보냈는데 대면 감찰이 안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징계 사유가 맞긴 하지만 예. 굳이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불문에 붙였고요. 불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뭐 감찰 방해했다. 이거는 이제 뭐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인권부로 배당하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채널A 사건의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이것은 이제 대검 감찰부가 이거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라는 것을 네. 윤석열 총장이 자기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된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흘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무혐의가 된 상황인데요. 아하. 이런 결과들은 결국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한 내용 그리고 그걸 신문한 결과를 종합한 그런 내용일 것인데 네. 증인들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대개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영향을 줬을 텐데 예.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뭐랄까요? 이 징계위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사찰 문건의 제보자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징계위원을
회피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증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돼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이분이 서면 진술서를 낸 거를 보면은 네. 이 내용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다. 아이고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아유, 또 판사 뭐 사찰 험한 문건에 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특수통 검사들이 예.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 검사들 사이에서는 역시 배신자였다. 막 이런 어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1987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 불악칩니다. 아이고 나 못 살아 진짜. 이게 지금 또 이제 험한 싸움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징계위원회가 끝나도 지금도 뭐 이거는 뭐 마무리되는 수순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검찰개혁 이야기를 했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 3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이제 검찰 개혁은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이제 실행 모드로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징계하고 전체적인 검찰 개혁의 그림 이것을 예. 이제 조합해서 보여주는 예. 네, 그런 이제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육사 시인 시를 인용한 것이 추미애 장관 SNS에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육사에 이 암시가 들어가 있었다. 암시. 정직 2개월을 예. 16일 새벽 4시에 예. 내려진다라고 하는 예고가 혹시 이육사의 시인 시에 나와 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건 그렇게 어떨까요? 갖다 붙이면은 또 뭐 말은 돼요. 정직 6개월과 어. 정직 4개월 사이에 고민하다가 정직 2개월로. 네, 그래서 264다. 네. 아, 642. 642. 글쎄 이 얘기 들으면 괜히 상관도 없는 육군사관학교가 또 왜? 역시 네. 전쟁광. 역시 예, 평화광. 네. 예. 전쟁과 평화. 또왜 육사가 나와 이럴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아니 그런데 내가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윤석열 총장이 이 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적이 있나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 조직에서 특별히 반대가 없는 편이었었고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직접 수사 축소에 동의하는 검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네. 수사 지휘권은 좀 지켜달라. 예. 우리가 수사 통제 쪽으로 좀 집중해서 일을 하겠다. 아니 그렇게 보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거하고 검찰 개혁 문제가 지금 막 섞여져 있어 그렇지 각기 다른 트랙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윤석열 총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검찰 개혁의 선이 있는 건데 네. 지금까지 큰 틀에서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예.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는 다 수용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법안론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서는 검찰 조직이 이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한 게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모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데서 이제 차이는 났겠지만 예. 결국은 검찰이 스스로 이제 개혁을 하는 모습을 기대한 바도 있었을 텐데 네. 그것이 정권이 볼 때는 충족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추미애 장관의 이 언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이 진행이 됐거든요. 이게 네. 추미애 장관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예.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 개혁 3법 이런 것들이 국무회의에서 전날 의결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한 얘기를 보면 예. 지금 공수처라는 건 사실 검찰 개혁의 첫발에 불과한 것이고 예. 검찰의 직접 수사를 사실상 없애고 기소와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권보호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군요. 이것은 추미애 장관이 이 법무부 장관을 맡으면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좀 들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해온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면 네. 추미애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또 관건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고 하는 것인지 완수가 됐다고 하는 것인지 약간 애매한 얘기를 했는데 예. 이육사 시인의 그 시 절정 네, 절정이라는 문구에서 또 한편 또 관심이 또 생기는 게 우리가 문학 작품 아닙니까? 예. 문학 작품 대개 소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네, 절정 다음은 결말이다. 결말이 있군요. 그럼 여기서 결말은 뭡니까?
결말은 이제 연초에 아무래도 그래도 교체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명예롭게 교체되는 것, 명예롭게 할 교체되는 일을 것. 꽤 하고 나간다. 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즉 지금은 할 일을 상당히 거의 다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어제가 윤석열 총장 환갑날이네요. 네, 예, 음력 생일로 환갑날. 그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음력 생일로 세워 온 것인지 아니면 예. 그냥 뭐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뭐 우리 그게 옛날 맞은 것인지. 사람들 다 음력이죠. 1960년 12월 18일생이거든요. 예. 그게 양력인데 그걸 예. 음력으로 변환시키면 11월 1일이 됩니다. 아하. 그게 어제가 11월 1일, 음력으로 11월 1일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12월이 생일인데 저하고 비슷하네. 어쨌든지간에 그 환갑날 조금 네. 예, 조금 뭐 생일 잔치 하기엔 좀 거시기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생일 생일 잔치 선물이 하루 늦게 왔습니다. 네. 좋은 선물로 일부러 늦게 받아들이세요. 보낸 겁니다. 네. 자,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강경한 대응이 예고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재가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네. 재가를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하고 재가를 해야 징계 효력이 생기는데 예. 이 징계 효력이 생기면 바로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것은 부당한 징계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일단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면 보고를 했고 곧 이제 재가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러면 이후에는 법적 대응의 모양새가 예. 윤석열 총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법적인 대응을 하는 이제 거. 이게 모양이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인사권자하고 직접 이제 그렇죠.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모양새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일단 여당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 지금까지도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지만 예. 지금 징계를 당한 데다가 그렇게 법적 대응까지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립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네. 그럴 수가 있는가 자진 사퇴를 해라라고 다시 한번 아마 이제 압박을 가할 텐데요. 이것이 통하겠는가 지금 법적 대응한다는 사람에게 통하지 예. 않을 가능성이 지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직무대행을 맡을 조남관 대검 차장에 대한 인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찰을 다시 한번 또 법무부가 옥죄는 이런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후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갈 완력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아이고 옥죄다 완력을 사용한다. 아우 이거 좀 듣기에 예감이 좀 불길합니다. 근육이 있으면 또 근육을 쓰는 것도 필요한데 아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 사안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어떤 종류의 출구 전략이 있어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영원히 무슨 뭐 법적으로 서로 부딪히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러면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할 거냐. 이거 예. 법정에서는 마련이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푸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접점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동물과 문학입니다. 네. 그건 또 뭔 소리야? 문재인 대통령도 동물 예. 얼마나 좋아합니까?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추미애 장관도 그러니까 개를 우리 같이 개 키우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 그렇죠. 윤석열 총장도 개를 3마리나 키우고 그렇죠. 애견 모임. 예.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264 시인의 시를 인용한 것처럼 예. 윤석열 총장은 카톡에다 무슨 뭐 노인과 바다를 영어로 뭐 한 그 얘기. 예? 예.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아무튼 이러한 문구를 썼다고 하니까 예. 애견을 데리고 문학을 논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 얘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 뭐 그건 그냥 누구나 답답하면 술 한잔 먹으면서 하는 소리고. 어? 저는 그러다가 술은 안 SNS 먹지만 하는 정신적으로 거고. 취해 예.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예. 더 싸울 수도 있어요. 예. 우리 개가 더 예쁘다. 내가 근데 읽는 책이 지금 더 좋은 책이다. 시간 잡고 가는데 발언의 한 70-80%를 혼자 하셨어요. 네, 그럴 때도 있어야죠. 네. 예. 다음 뉴스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코로나 뉴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전해 주시죠. 코로나 뉴스를 전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그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목소리를 듣자고 하는 우리 제작진의 요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뭐 따라가야죠. 그렇죠. 우리는 뭐 제작진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네. 들어보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염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서울시의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 가동률은 85.7%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78개 중 77개가 사용 중이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할 때 약간 끝이 떨리네요. 그렇죠. 예, 애절한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렇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일단 네. 오늘 또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상황이고 1,078명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집단 감염 사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은 합쳐서 3개 남은 것이고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는 하나 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는 뭐 한 4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이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장들이
경찰이 각 대학병원에 협력을 요구를 해서 병상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데 네. 이게 성과가 나겠느냐? 아니 그 협의는 대구에서 코로나 집단 확진 이래 지금까지 하고 있는 협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협의한다 그랬습니까 이거? 네, 협의와 합의는 다르죠. 예. 협의는 서로 얘기만 해도 협의고 예. 합의는 결과가 나와야 합의인데 그렇죠. 계속 협의 중인 것이죠.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라 이럴 때는 저기 동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서구에서는 벌써 물자 동원, 인력 동원 들어갔어요. 전시 체제로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됩니까? 컨틴전시 플랜. 아, 네? 또 이 전쟁 용어가 네. 그러니까 완력을 쓸 때는 또 완력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데 예. 그러지 않아도 오늘 시민단체들이 또 기자회견을 열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 이 K방역은 예. 제가 뭐 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K방역은 끝났다가 기자회견의 이제 제목이었어요. 아이고 또 많이 나가셨네. 그게 바로 이런 사태를 지칭해서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 K방역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경제와 방역의 어떤 절충적인 그런 것들을 잡아 나가면서 예. 지금까지 이제 온 거다 이런 건데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역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점은 지났다. 이제는 방역을 더더욱 이제 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를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는 지원을 강화할 때다. 뭐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대형 민간 병상 확보가 필요하다. 예. 그것을 위한 긴급 동원을 해서라도 지금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일단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이 방법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민간 병상도 필요하면 긴급 동원을 해서라도 확보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일종의 이제 징발의 형식으로 긴급 동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일단 지금 중환자 병상에 있는 환자들이 있고 그 예. 환자들이 일정 정도 병상을 비워줘야 되는 것인데 예.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수술이나 뭐 이런 일정들을 조정을 해서 빈 병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쉽겠느냐. 그 말씀은 얼마 전에 그 서울대 김윤 교수가 네. 우리 방송 인터뷰에서 조목조목 그렇죠. 예, 네. 그건 병원의 그 변명이다.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예. 당장 김종대 전 의원님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예.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달 후에는 오십시오 뭐 이러면 그게 되겠는가 뭐 이런 얘기고 근데 왜 나를 저를 건강하시니까 예, 예. 건강하시고 역지사지. 예. 지금 당장 전선에 나가셔도 될 만큼 이제 건강하신데 예. 아무튼 이제 그렇기도 하거니와 중환자 병상이라는 게 그냥 자리를 하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코로나 환자에 맞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고 네.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뭐 병상이 아니라 병동 하나를 다 이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네. 쉽게 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이제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비교가 되는 게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이 1인용 격리실 구조로 돼 있어서 어허. 교체하기가 좀 쉬웠던 건데 우리나라는 다인실 위주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걸 비우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동선 분리라든지 또 해당 진료과가 축소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가 또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거기서 질병관리청 위주로 해서 이런 걸 통제하는 수준은 넘어섰고 이제 국가 차원으로 좀 이제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화산이 얘기 좀 하세요. 네. 그 저기 앞으로 정부 대응에 3단계 거리두기 단계라든가 백신 접종 등 여러 가지 준비된 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저 뭐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종합적인 평가 좀 한번 부탁드려요. 갑자기 종합적 평가를 3단계 격상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 뭐 우는 띄우는 것 같아요.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네.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네. 이렇게 조금 어정쩡한 그런 입장인 것처럼 그러니까 회색지대 보이는데.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감당할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고 그 있어요. 어정쩡함이 계획돼 있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네. 3단계로 슬슬 접어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시간을 예. 벌기 위해서라면 괜찮은데 계속 만약에 진짜로 망설이고 있는 거라면 예. 좀 과감한 의사결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예, 역시 그렇군요. 네, 백신 확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다양한 백신을 확실하게 계약을 하지는 못한 상태인데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는 뭐 어디하고 계약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진척이 되고 있으면 되는 대로 빨리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정답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국민과 함께 가려면은 뭔가 조금 앞으로 선명한 비전과 계획, 그다음에 결심이 필요한 그리고 결단력이 필요한 네, 거네요. 제가 짧게 이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 지금까지 K방역은 뭐 앞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또 하나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 K방역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 정부가 얘기한 것은 방역과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성장 동력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잘하면 예. 그 방역을 가지고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도 삼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 우리가 연구개발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 이게 그 차원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그러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병상 확보나 이런 것들은 등한시한 그리고 백신 접종 일정을 더 빨리 앞당기고 백신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야 될 노력 이런 것들은 등한시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제 예.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여러 어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잘 요약해 주셨는데 국가의 재정이 왜 존재합니까? 또 국가가 이제는 강한 정부, 큰 정부가 세계적 추세입니다. 언제까지 자유방임 시대에 소극적 사고로 이 재난을 대처합니까? 발상이 달라져야 되겠죠. 자, 잠시 후 또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세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식 아이고. 갖고 왔습니다. 예. 처리 과정에서 진을 많이 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 들어가는 뉴스처럼 보였는데 네. 다시 각계에서 노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어떤 반응들입니까? 재개 반응부터 보자면 한국경총을 포함해서 30개 경제단체가 오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처벌 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예. 유해 위험 방지 의무는 모호하고 예.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의 협박 같아요. 국내 기업 654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90.2%의 기업이 반대한다라고 네. 하는 결과였고요. 여기에 맞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운동본부에서도 내일 정면으로 반박하는 공동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네. 2,000명의 학자 전문가들이 선언에 오늘 오후까지 동참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6일째 단식 농성을 국회 앞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을 4년 동안 유예하자 예, 이런 안이 이제 민주당 안에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98.8%나 된다. 네. 이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거의 법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만 유예 기간을 4년이 아니라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협상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자, 협상의 여지는 열어놨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준비된 내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평생 밥을 굶어본 적이 없어 무섭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신을 갉아먹는 투쟁 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단식을 하는 것도 따라다니며 뜯어말리고 싶었는데 이제 제 스스로 택합니다. 저는 물러설 것이 없다고 살아서는 국회 밖을 나가지 않겠다는 유족들의 울분에 국회는 하루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네, 두 분의 목소리였죠.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님.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방송 한번 찾아서 들어보실 걸 권합니다. 두 번째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네요. 네. 자, 이렇게 단식 투쟁까지 이 추운 날씨에 가고 있고, 이렇게 추운데 말이에요. 예, 그것도 또 안이 아니라 밖이에요.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고 안에서 해도 지금 그러는데 참 추위와 이중의 싸움을 하고 계시네요. 자, 문제는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 네. 도대체 답답해 죽겠어요. 당내에서 이견들이 있어서 현재 정리하는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해서 예. 어떻게 입증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 부분에서 이제 책임의 소재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네. 박주민 의원 안 같은 경우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되면 책임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게 있고 박범계 안에서는 이게 무죄추정주의 위반이기 때문에 삭제한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일단 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 방지 의무를 어느 정도로 사업주에게 지울 것이냐 했을 때 박주민 의원 안은 생명, 신체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포괄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박범계 의원 안은 이게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관련한 개별법들을 참고해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정해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불러서 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서 또 의견 청취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재윤 교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관련된 네. 거기에 대해서 유예 기간은 2년이 적당하다. 이 정도로 좀 절충적인 얘기를 또 했고요. 네. 내일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가닥을 잡아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참 답답한 게 지금 우리가 이 법리 논쟁 따지다 보면은 한이 없는데 네. 이걸 우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더 이상 죽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거기에 초점 맞추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법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기업의 그 불공정한 노동 관행들 이런 거 다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법리 논쟁 따지는 게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시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각각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안을 발의한 건데 예. 사실은 이 민주당이 중심적인 어떤 논쟁을 이제 당내에서 했어야 되는 거죠. 중심이 되는 논쟁을. 네. 거기서 합의를 모아갔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사실은 뒤늦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중구난방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예. 하지만 뭐 이제라도 정리를 해 나간다면 단일한 안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다행인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세계적인 보편 기준을 따라가면 어떠냐. 네. 해외 법률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슷한 법이 미국, 영국 네. 쪽에 제정이 돼 있고요. 예. 또 여기는 법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감독 공무원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 법을 떠나서 또 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재계에서 최근에 유럽 얘기를 또 하거든요. 유럽은 네. 이렇게 엄벌주의를 채택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법 말고 다른 분야는 그렇다면 유럽처럼 하고 있는지 네. 재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될 것이다.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유럽처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요건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논의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에야 이제 뭐 사회적인 연대 또 어떤 노동 체제가 잘 정립돼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우리는 더 위험한 사회거든요. 우리는 네. 각자 도생이 최고의 가치죠. 예, 각자 도생. 네. 그러나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셋은 같이 가야 되는 거겠죠. 전우다 우리는. 네. 우린 전우다. 네. 전쟁광. 네. 정화광. 네, 좋습니다. 이 전쟁 이겨봅시다. 자,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